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오늘은 반응형 웹 이젠 첫 페이지 마지막 시간이고요. 모바일 쪽 반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모바일로 가게 되면 갑자기 없었던 컨텐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웹에 있던 버튼들이 탭 메뉴로 좀 바뀌는데요. 탭 메뉴 내용이 현재 리소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좀 보여지는 영역만 코딩할 것 같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이 모바일은 우선 웹 버전을 한번 볼까요? 웹 버전은 현재 이 상태로 좀 진행이 되었었고, 줄어들면 모바일에서 우리가 헤더까지 만들었고, 이젠 이 메인 비주얼 쪽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은 좀 더 커져 있고요. 그리고 높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는 만큼만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스크롤, 그리고 요 리스트 부분 다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리고 갑자기 로그인과 사인업 부분이 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그인 부분은 현재 디자인이 없어요. 지금 회원 가입 부분만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로 넘어가서 mobile.css가 될 거고요. 우선 전반적으로 여기 비주얼 리스트 부분 h2부터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모바일을 맨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중간은 인덱스 부분이고요. PC 버전이고요. 여기 밑에는 모바일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반응형을 할 때 좀 어색하신 분들이나 좀 아직 적응이 못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라인을 하나하나 복사해 붙이가면서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플렉스로 했던 이유가 XY의 중앙 배치인데 현재 XY 중앙 배치가 아니라 그냥 늘어나져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블럭으로 바꾸게 되면 플렉스 자체가 적용이 안 되죠. 이 정렬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둘 거고요. 가로는 원래 100% 때문에 두겠습니다. 높이가 VH가 아니라 오토로 둠으로써 자식의 크기만큼 늘어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맞고요. 흰색으로 있는 것도 맞죠? 그래서 요 두 개만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요 이 줄이죠. 요 H2 한번 보겠습니다. 자, H2는 위에 좀 있는데 폰트 좀 비교해보면 알겠죠? 위로 다 올라가져 있네요. 자, H2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픽셀 해서 제가 이 REM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요건 삭제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텍스트 부분 보면 이 텍스트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백은 현재 63 REM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84입니다. 그러면 4.2 RM이 되겠죠. 폰트 크기 맞고요. 줄 간격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거는 삭제해버리고 다른 거는 수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가 됐고요. 제 위에가 안 보이는데 묻혀서 그렇거든요. 얘가 현재 헤더가 현재 앱솔루트예요. 앱솔루트 밑에 H2가 묻혔어요. 그래서 요 H2가 여기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내려놓으려면 바로 이 여백을 재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백, 여기 문서까지 여백이죠. 헤더가 아니라. 그래서 문서까지 여백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죠. 107에다가 얘 높이는 70이니까 177이 되겠네요. 이걸 환산하면 8.85네요. 8.85만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패딩을 8.85 REM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요. 그리고 보면 어스에서 줄내림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HTML에서 어스 상태 줄내림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비하를 치거나요, 아니면 가로 크기를 줘야 돼요. H2의 가로 크기가 좀 낮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복사해서 가로 크기를 줘서 강제로 텍스트가 내려가게 할게요. 자, 가로 크기는 이제 148이거든요. 그러면 7.4 넣어줍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요. 텍스트 라인 센터가 아니라 얘는 레프트죠. 텍스트 라인 레프트로 가서 왼쪽으로 붙여줍니다. 너무 왼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여백은 지금 현재 55
2.75 떨어지게 하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비주얼에다가 왼쪽 여백 줘야 될 것 같아요. 2.75R이에요. 양쪽으로 똑같이 주면 좋겠죠? 양쪽으로 똑같이 주고 밑에는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자,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더 이상 가지 않고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좌측 정렬이죠. 우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좌측 정렬 해주고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한다. 그러면 가로 크기를 양쪽 여백 뺀 나머지만큼 가로 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면 웹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줄내림을 강제로 시켜야 됩니다. 좌측 정렬에서 줄내림을 강제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줄내림 같은 경우에는 BR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HTML에서 여기서 BR을 미리 해놓고요. 그리고 do 여기 do에서도 BR 그리고 얘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또 BR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웹용이고요. 나머지는 웹용이 아닌 거예요. 모바일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안에서 클래스 텍스트 안에 있는 BR은 디스플레이 넌 처리가 되는데 BR 중에 웹만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얘는 모바일에서 블럭이 되고 넌이 되면 이제 교차하면서 BR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줄내림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리스트가 중앙 정렬했다가 현재 줄내림이 돼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부분이죠. 복사 붙이기.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게 되면 행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얘를 블록으로 바꾸고요. 가로는 100%로 바꿔야죠. 꽉 차기 위해서 100%로 만들어 줍니다. 100% 상태에서 마진형 오토는 없고요. 밑으로 여백이 중요하죠. 밑으로 여백이 바로 여기 리스트가 여기 끝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백 84.09 넣어줍니다. 환산하면 4.2045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떨어뜨려 줍니다. 텍스트 라인 센터도 돼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여기 그 다음 라인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위로 여백. 이 이미지만큼 여백이겠죠. 이 이미지 크기가 70.85 했다가 여백이 지금 보면 72.85네요. 72.85 플러스 이쪽 여백이 19.21입니다. 이것을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 4.603이 위에 패딩이겠죠. 위로 패딩이 똑같네요. 그러면 플렉스 1은 어차피 디스플레이 블럭 때문에 먹히지 않기 때문에 삭제. 패딩도 삭제 같기 때문에 이것도 같죠? 센터 탑도 같습니다. 삭제. 그리고 이미지 크기도 같겠죠? 여백이 같으니까. 그럼 LI 자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너무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여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스크롤이 생겼느냐. 여기 보면 가로가 100% 있다가 패딩을 양쪽으로 줘서 그래요. 박스 사이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 비주얼에다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넣어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위아래 여백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줄 한 줄 해보죠. 우선 이 안에 텍스트 스트롱과 P에 대해서 크기를 보면 우선 스트롱은 15가 되네요. 그러면 이 크기부터 잡아보고 15는 20.75네요. 좀 작아졌네요. 그리고 P 그 밑에 텍스트 P까지 보면 14.7이네요. 그리고 패딩은 위에와 여백이죠. 10.96입니다. 그래서 10.96을 환산하면 0.548이 되네요. 자, 미리 보기 해서 이렇게 넓혀주고 그 다음에는
이 사이 간격은 23.37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아래 여백으로 줍니다. 자, LI에 아래 여백으로 주면 되죠. 자, 미리 보기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얼추 맞아 있는데 좀 상이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백이 너무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 긴 느낌인데, 그런데 여백이 조금씩 다르네요. 24.64고요. 여기는 좀 작고요. 그러면 이게 다 같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여백이 37도 있고 어떤 건 64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르네요. 다 다릅니다. 자, 한번 이미지 크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로 크기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로 크기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72.85라는 가로 크기를 줘보겠습니다. 이미지 크기가 가로 크기가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는 높이를 줬죠. 가로 크기로 다시 바꿔야겠네요. 그러면 LI의 백그라운드 사이즈만 따로 빼서 가로 크기는 이렇고요. 세로는 오토로 다시 바꿉니다. 자, 그럴 경우에 좀 더 좀 정리가 된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밑에 버튼들인데 요 영역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로그인, 사인업과 로그인이 있는데 실제 웹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부터 요 디자인을 만들려면 전체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여기 배경 이미지 있죠? 배경 이미지가 현재 사람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배경 자체는 비주얼에 들어가 있나요? div 메인에 있나요? 메인에 있네요. 바디에 넣네요. 바디에. 모바일에서 바디 배경 이미지가 있고 백그라운드를 센터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센터로 가면 저 얼굴이 나오는지. 그러네요. 센터에서 살짝 커졌네요. 커버가 아니라 컨텐을 한번 바꿔보고, 컨텐 여기서 살짝 더 커진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더 커졌죠. 이미지를 좀 더 늘려놓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에서 바디 부분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복사를 하셔서 다시 바디에서 달라졌다. 여기서 달라진 거는 좌표 달라졌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그대로 주고요. 센터를 줄 거고요. 커버 상태에서 위치를 좀 더 바꿔주거나 더 크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토에다가 높이를 한 200%로 좀 넣어줄까요? 좀 더 크게. 너무 크네요. 150%로 좀 키워서 130 정도 놓고, 약간 밑에 있죠? 이 위치를 잡기가 좀 모호하긴 하네요. 이게 임의로 디자인해서 놓은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저 위치를 잡으려면 좌표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 모르겠습니다. 40%에 한 40%에 40% 한번 넣어볼게요. 좀 더 왼쪽으로 가야겠네요. 정확하게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자, 그렇죠. 비슷한 위치고요. 좀 위로 내려갔죠? 더 내려와서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순서가 또 바뀌었네요. 근데 요 디자인 실수 같네요. 좀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순서가 바뀌진 않는데, 순서를 바꾸려면 우리가 플렉스 오더를 써야 되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순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저 순서는 플렉스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비주얼의 순서는 바로 NTH로 순서를 정하면 되죠. 이걸 가지고 그러면 플렉스가 필요해요. 사실 순서를 주려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가지고 할 거고요.
플렉스를 하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려면 따로 또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좀 복구하겠습니다. 그럼 블록이 아니고요. 가로는 100%가 맞고 이러면 행으로 다 배치가 될 거예요. 근데 밑으로 떨어지려면 플렉스 디렉션을 통해서 컬럼 상태로 나뉩니다. 축을 바꾸는 거죠. 떨어지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자, 오더라는 값을 넣을 거고요.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자, 시계, 마이크, 번개, 보석이에요. 그러면 시계, 마이크, 번개, 보석이니까 얘가 1번, 2, 3,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NTH를 가지고 순서를 바꿔주는 게 플렉스 오더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2번이 되죠. 그리고 얘가 3번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4번이 되고 그리고 얘가 1번이 됩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순서가 여기 바뀌어 있죠. 시계부터 임의로 순서를 바꾸는 오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로 해서 기능할 수가 있고요. 자, 모바일에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죠. 모바일로 갔을 때 바로 이렇게 회원가입에 대한 어떠한 요 가입 양식이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웹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사인업과 로그인 버튼 자체가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래부터 요 크기가 있었다. HTML로 돌아가서 한번 보게 되면 이 로그인 부분이 버튼이라고 감싸 있는 것보다 버튼이라고 감싸는 있지만 이 버튼 자체가 바로 탭 메뉴의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덮어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바로 이곳에다가 사인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덮어서 이렇게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게 이 부분이 체크박스죠. 체크박스에서 남자 여자인지 선택하고 이름과 이메일과 그리고 관심사에서 셀렉트 박스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 박스에 또 추가하기 하기엔 뭐 계정을 추가하는 거겠죠. 확인 버튼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무료 템플릿이라서 그 이상에 대한 양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TML에서 이 버튼이 두 개 살아있다고 하고요. 그 안에 또 이 버튼 자체는 로그인, 회원가입에 따라서 따로 달라지는 거고 사실 이 회원가입 부분은 이렇게 돼 있지만 로그인 자체는 현재 양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곳에다가 모바일 컨텐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체크박스가 두 개 있었죠. 체크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각각이 들어가겠죠. 인풋, 체크박스 들어가고요. 아이디로 연결해야겠죠. 아이디 연결하고 레이블로 연결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해주고 이곳에는 이미지가 들어가지만 숨긴 텍스트를 줘야 되겠죠. 클래스 아이디를 통해서 그래서 남자 그리고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아이디를 통해서 여자라고 만듭니다. 자, 요 영역이 됐고요. 그다음 요 세 가지 영역의 버튼인데 요 세 가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ULLI로 해서 입력 서식으로 해서 ULLI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info라고 했습니다. info list라고 정의를 하고 네임이죠. 유저 네임은 텍스트로 하고요. 플레이스홀더 넣겠습니다. 이 부분을 텍스트 플레이스홀더로 넣게 되고요. 타이틀로 설명해 주고요. 두 가지 더 있죠. 이메일 그래서 플레이스홀더 하고 여기는 이메일 입력이기 때문에 이메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는 셀렉트였죠. 셀렉트 부분은 li로 하되 셀렉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옵션 값으로 이렇게 복사된 텍스트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요 버튼은 요 마지막에 UL 끝난 뒤에 버튼이 나오죠. 그래서 버튼 요소로 만들어 주고요. 버튼 요소로 만들어 주고 순위 텍스트 회원 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영문 사이트면 영문으로 다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HTML이 끝났고요.
웹에서는 요 모양이 안 보이겠죠. 요 모바일 컨텐츠라는 부분이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index.css에서 비주얼에 있는 모바일 컨텐츠 부분은 디스플레이 넌 시킬 거예요. 자, 한번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 안 보이고요. 그럼 여기 와서는 보여야겠죠. 여기 와서는 보이기 위해서 모바일 버전으로 온 다음에 이곳은 디스플레이 블럭이 돼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고 뭐 웹에서는 가려지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현재 만족시키는 레이아웃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미지부터 좀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작은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도 다운로드 받을게요. PNG로 받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설정을 PNG로 해주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이 작업 폴더에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도 필요하죠? 이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PNG로 다운로드 받아서 화살표도 넣고요. 그리고 이거 플러스 모양 이거 같이 합쳐 있나요? 이 플러스 모양만 이미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대로 넣고 플러스 모양만 따로 이미지로 추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비활성화 활성화 있는데 현재 이미지가 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미지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활성화 활성화된 거를 제가 따로 각각 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각각 받아 놓을게요. 현재 프리 템플릿에서 이걸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비활성화 활성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필터를 통해서 좀 임의의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요 다운로드를 다 받았으면 이렇게 앞쪽 폴더가 있는데 앞쪽을 풀지 마시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첫 번째 배수 되는 거 쓰는데 요거는 이미지 수정하고 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bg select라고 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앞쪽 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건 꺼 주시고 삭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미지 미리 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탭이죠. 우먼 그래서 아이콘이고 우먼이고 오프된 이미지죠. 오프된 이미지로 저장해주고 요거는 꺼내주고 그리고 삭제해주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on이라고 하고 여기는 man이라고 하겠습니다. man. 이것도 드래그 앤 드롭 해주고요. 이 파일은 삭제해주고요. 자, 압축 다 풀면 또 귀찮아져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인풋의 배경이죠. 인풋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 닫아주고 삭제하고, 플러스 모양은 버튼에 들어갈 거죠. 그래서 bg고 join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넣어주시고요. 닫아주시고 요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좀 더 빨라요. 전체 다운로드 하는 게 나은데 제가 그거 좀 깜빡했네요. 원래 전체에다 다운로드 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제가 그걸 좀 누락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는 이렇게 원하는 거 각각 클릭하신 다음에 이걸 다운로드 바로 받으시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따로따로 했었네요. 자, 그러면 CSS를 한번 해볼 텐데 요 박스부터 한번 만들어야겠죠. 박스를 만들 때는 전체 꽉 차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을 다시 보면 이 반응이 좀 뒤늦게 일어나요. 여기 뒤늦게 일어나는데 사실 반응은 어느 정도 스크롤 생겼을 때 반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반응이 좀 늦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보완할게요. 바로 보일 수 있게 반응이 아마 1300인데 한 1200부터 해상도가 되기 때문에 1199부터 모바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요 반응형을 0부터 1199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모바일 기능으로. 그래서 이쪽에 내려가면 바로 모바일 되게. 이 상태에서 좀 디자인 해 놓을게요. 들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사실 여기 중간에도 BR을 제거하거나 이게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2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하단 부분만 하면 되겠죠.
자, HTML 보면서 이제 CSS는 이제 모바일.css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요 조인 자체, 요 회원가입 자체는 현재 여기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둘 거고요. 요 버튼은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거라서 요 모든 버튼이라고 하지 않고요. 상속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요 체크 btn 클래스 안에 있는 사인 박스 안에 있는 btn 클래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인 박스 안에 있는 btn 클래스 안에 있는 버튼이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해야만 얘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버튼이 딱 갑자기 사라졌죠. 배경만 넣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고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에서는 이제 PC는 뭐 신경 쓸 게 없죠. PC는 그대로고요. 모바일 왔을 때 바로 여기 부분을 할 텐데 그게 바로 모바일 컨텐츠고 모바일.css만 보면 됩니다. 이제 모바일.css에서만 작업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컨텐츠에서는 전체적으로 흰색 배경이 있었어요. 디자인을 보게 되면 흰색 배경이 있었고 보더 레디우스가 현재 16픽셀이거든요. REM까지 계산해서 보겠습니다. 배경이 흰색이고요. 보더 레디우스가 16픽셀이었어요. 자, 미리 보기를 해서 이렇게 다 씌워놓으면 얘가 지금 덮여지지 않았죠. 컨텐츠가 아니라 요 사인 박스여야 되네요. 여기 사인 박스에다가 놓겠습니다. 다 들어온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양쪽에 여백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여백은 현재 좌로 2.75, 그러니까 275죠. 275, 27.5, 27.5의 여백이기 때문에 이 여백도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사이 여백이 맞는지. 자, 현재 보여지지 않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31이죠. 31.4네요. 여기도 25네요. 좀 달라서 제가 이거 중간값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자, 그럼 양쪽 여백 유지된 상태에서 꽉 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버튼을 좀 수정해야겠죠. 이 안에 들어올 때 버튼이 흰색만 된 것이 아니라 각각 또 달라야 됩니다. 요 개발자 도구를 이젠 요 버튼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 박스 샤도우도 없고요. 보더 1이 흰색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도 보면 위드스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위드스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줄어들면 이렇게 버튼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비율대로 움직여야 된다. 결국 요 자체가 늘어나야 된다. 늘어나는데 나머지 여백을 제외하고 늘어나야 될 것 같아서 계산식을 이용해서 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계산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사이의 값 그리고 요 사이의 값 요를 각각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를 양쪽으로 마진을 줄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가 40픽셀의 마진이면 양쪽으로 20씩 들어가겠죠. 여기도 20씩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쪽도 20씩 될 거예요. 여기도 2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여백이 있을 거예요. 요 각각의 여백을 넣을 거예요. 지금 가로 크기는 여기를 합산 값이죠.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 이쪽 남여백이 20이라고 했으면 총 30이라고 하죠. 숫자가 헷갈리니까 각각 30이 남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50%에서 빼기를 50픽셀만 하면 되는 거죠. 각각.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서 넣어볼게요. 그럼 늘었다 줄였다 하더라도 이 버튼의 크기는 유동적으로 될 거고 여백은 고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의 값이 현재 23이거든요. 그래서 24로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24. 그리고 이쪽을 보면 39예요. 40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올려서 24에 40. 그러면 24를 20픽셀로 나눴기 때문에 24 나누기 20은 1.2예요. 1.2를 반으로 나누면 0.6이에요. 그럼 0.6을 빼야 되는 거고요. 양쪽으로. 그리고 마진이 양쪽으로 0.6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계산이 잘못됐네요. 16 나누기 20을 해야 됐으니까 0.8이네요. 레디우스도 잘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이 여백을 우리가 40으로 가져가기로 했기 때문에
각각 40. 40에서 0.6을 빼야 됩니다. 40 나누기 20이면 2예요. 빼기 0.6을 하게 되면 1.4입니다. 그럼 결국 1.4. 양쪽에 여백이 들어갔으니까 0.6 곱하기 2, 1.2죠. 1.2 플러스 1.4가 2.6이 되고 2.6에서 50%를 빼면 돼요. 버튼의 가로 크기가 50%고 반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거기에서 2.6 REM을 각각 빼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미리 보게 되면 자, 지금 안 보이는데 제대로 선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실제 요 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 선은 바로 요거 해서 넣을 거고요. 보더 자, 미리 보기 해서 이렇게 선이 들어가고 줄여도 늘려도 이렇게 유지가 계속 되는 거죠. 버튼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양쪽을 여백을 줘서 덜 주는 거죠. 양쪽 여백을 덜 주고 50%에서 여백 준 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버튼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본 버튼은 바로 이 모양이에요. 이 색깔 그대로 쓸 거고요. 크기가 현재 높이가 30픽셀로 하겠습니다. 수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버튼이 30픽셀 30픽셀이면 1.5인가요? 높이가 1.5죠. 높이가 1.5로 바뀝니다. 그러면 보더 레디우스도 바뀌겠죠? 1.5로 바뀌게 되고요. 컬러도 이 컬러로 바뀌겠죠. 컬러로 바뀌어서 넣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폰트 사이즈도 봐야죠. 폰트 사이즈는 10입니다. 0.6이네요. 폰트 사이즈는 0.6 REM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박스 섀도우도 있었어요. 여기 박스 섀도우는 넌이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 처리가 됐고요. 활성화되어 있는 거,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탭 메뉴이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활성화된 걸로 봐서는 여기가 로그인 쪽인 것 회원가입인데 여기가 활성화된 게 아니죠. 여기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죠. 이쪽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액티브라고 할게요. 액티브가 들어가면 모바일 버전에서는 여기에서 액티브가 들어가게 되면 배경색이 바뀌고 컬러는 흰색이 된다. 배경색은 바로 이 녀석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거 현재 48픽셀 떨어져니까 2.4네요. 클래스 BTN에 여백이 2.4 REM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려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백을 확실히 다 넣을 거예요. 양쪽 여백을 넣어서 해볼 텐데, 이 양쪽 여백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죠. 이 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클래스 모바일 컨텐츠입니다. 클래스 모바일 컨텐츠를 가지고 여백을 줄 거예요. 여백을 아까 우리가 40으로 주겠죠. 그럼 2 RM입니다. 패딩을 2 RM으로 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라디오 버튼과 요 체크박스 이쪽 여백도 2 RM이네요. 그럼 위에도 2 RM입니다. 밑은 이 버튼과 사이 여백이기 때문에 1.5 RM이네요. 1.5 RM. 이렇게 계산해서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여백까지 다 활성화가 됐죠. 그다음 체크박스 만들어야 될 텐데 현재 디자인이 아쉽게도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기본은 자세히 보면 여기 그림자라게 있어요. 그림자 효과가 있죠.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쓸 겁니다. 가로 세로 크기 103에 116이지만 사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50%씩 나눠 가주셔야 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 픽셀 쓰시면 안 돼요. 모바일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백을 이해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가 여백을 여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백을 이렇게 넣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여기 튀어나와 있는데 이 튀어나오는 거 안쪽으로 넣겠습니다. 아니면 넣지 않으려면 여백을 다시 계산해야 돼요.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려면 여백을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이 여백을 계산하고 여기는 양쪽 여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백은 25입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여백이 25니까 1.25 REM이 되겠네요. 양쪽으로. 그 상태에서 이 덩치 요 부분이 얘와의 간격. 그래서 요거 사이의 간격을 얘기해야 되는데 요 간격이 안 나와요. 지금 보면 요 사이의 간격을 XD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영역이라서. 요게 좀 에러점이죠. 그러면 얘 크기와 얘 크기가 좀 같아 보여요. 육안상.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육안상으로. 얘와 얘 사이 여백이 현재 15.79예요. 16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이에요. 16이면 나누기를 하면 0.8입니다. 0.8이 있고, 그럼 왼쪽에 0.8이고 오른쪽에 0.4고 0.4에 0.8이 되겠죠. 여백이. 여백을 치자면, 그래서 이 그림 표현하면 여기에 사람 이미지고요. 여기 여백이고요. 여기 사람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백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각각 우리가 이 여백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체크박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체크박스라는 블럭 자체를 이 레이블로 디자인할 거거든요. 문제는 인풋은 날려줄 겁니다. 클래스 하이드로 숨겨줄 거고 이 레이블 자체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레이블은 가로 크기가 위에와 마찬가지로 50%로 가는데 계산식을 넣어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빼기를 하는데 1.2 REM을 빼야 되죠. 양쪽 여백이 되니까. 얘도 양쪽 여백이 1.2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진이 가야겠죠. 마진이 오른쪽에는 0.8 REM, 왼쪽에는 0.4 REM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오른쪽이 0.4, 그렇죠? 그리고 왼쪽이 0.8. 얘는 왼쪽이죠. 레이블의 마지막은 마진이 또 다릅니다. 오른쪽에 0.8이고요. 왼쪽에 0.4를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 크기를 좀 봐야겠죠. 레이블 크기는 50% 됐고 높이만 주면 되죠. 116입니다. 116을 하겠습니다. 116, 5.8. 레이블 크기는 5.8 REM으로 넣어놓고요. 보도 레디우스에 10이 있네요. 그럼 0.5겠죠. 보도 레디우스가 0.5 REM. 여기다가 배경이 흰색이고요. 그리고 박스 섀도우가 있어요. 박스 섀도우는 직접 코드 복사하는 게 편합니다. 코드를 여기만 복사할게요. 자, 잘못됐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직 크기가 설정이 안 되는데 여기 안 된 이유가 바로 인라인 블록이라서 인라인 블록 해줘야겠죠. 그리고 클래스 하이드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포지션이 없네요. 클래스 하이드에 포지션을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줘야 되고 클래스 하이드 부분도 좀 틀렸네요. 요걸 쓰면 안 되는데 요 부분도 좀 수정하겠습니다. 클래스 하이드 부분도 잘못된 표현 방법이라서 제가 diff.css를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위드스 하이트가 안 들어간 이유는 레이블은 인라인 요소라서요. 옆으로 배치되려면 인라인 블록이 좋겠죠. 자, 이렇게 크기를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레이블에 박스 섀도우까지 좀 살짝 넣었는데 거의 안 보입니다. 좀 진하지가 않아서 진하기를 좀 늘려볼까요? 자, 이렇게 보이죠? 이 정도라는 겁니다. 요게 보이지, 요건 좀 숨겨줘야 되기 때문에 숨겨주는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default.css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제가 배포한 거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걸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코드를 가져와서 보완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요걸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시 미리 보기를 하면 여기 사라졌고요. 이젠 요 레이블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이유가 바로 원하지 않는
공백이 하나 있어서 그럽니다. 공백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블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백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 0을 해주면 공백이 사라지면서 다시 올라오게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직 올라오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올라온 게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좀 더 진하게 하겠습니다. 살짝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드를 가져가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좀 나아졌죠? 그 다음에 여기 아이콘을 넣으면 되는데 우선 온오프가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는 건 체크가 됐고 안 됐고의 차이거든요. 하는 체크가 되어 있다. 남자는 체크가 되어 있고 여자는 체크가 안 되어 있다 라는 건데 디자인 자체가 현재 여자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체크된 상태를 여자에만 적용할 거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클래스를 이 포값을 통해서 줘도 될 것 같고요. 클래스 줘도 될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작업을 했지만 클래스를 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따로 클래스를 줘서 배경 이미지를 별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배경이 이렇게 되고요.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여자는 자, 이름을 잘못 넣긴 했지만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프된 건 아니지만 활성화된 거 체크드가 돼 있을 때 그러면 인풋이 타입의 인풋이 체크가 돼 있을 때 체크드가 돼 있을 때 인접 형제의 클래스 우먼이 되면 요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경색이 바뀌죠. 배경색 요 색으로 바로 바뀌죠. 그래서 레이블의 배경색도 같이 변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체크가 될 때마다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서 라디오로 해야 되네요. 저 실수가 있었네요. 라디오 버튼으로 바꾸겠습니다. 라디오 성별이 두 개다가 아니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라디오 버튼을 좀 바꾸고요. 이것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라로 그리고 라디오 버튼 네임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는데 이 부분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배경색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돼 있을 때 배경색이 바뀌는 거라서 체크가 돼 있을 때 인접형제 레이블을 해서 배경색만 따로 추출할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자체로 따로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 색이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색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 색이 잘 안 들어갈 텐데 안 들어갔던 이유가 이 선택자에 대해서 이게 점수가 더 높아서 그렇거든요. 이 백그라운드 속성 자체가 컬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회피해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레이블의 공통 부분을 따로 잡아줘야 돼요. 이 클래스 일반 레이블 요소에서는 전체 공통 노 리핏과 센터가 같을 거고요. 다른 점은 URL만 다르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박자가 다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미지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모든 레이블 요소에서는 반복하지 않고 가운데 정렬로 가지만 각각 클래스에 대해서 배경이 다를 거고 체크함에 따라서 배경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색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소 선택자와 클래스 선택을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이미지가 추가될 때마다 요 이미지 작업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현재 없기 때문에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만 떨어진 걸 보게 되면 51이거든요. 전 50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는 값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 체크 블럭에 50, 2.5 RM이죠. 2.5 RM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려 주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셀렉트, 인풋, 디자인이 같죠? 요 같은 부분 한번 통일시켜 볼게요. 그 부분이 바로 요 인포라는 부분이에요. 인포 부분에 클래스 인포 부분에 체크 블록이죠. 클래스 인포가 어디 있냐? 모바일 컨텐츠 인포죠. 모바일 컨텐츠 인포의 인풋과 셀렉트는 디자인이 같습니다. 그렇죠? 높이 같을 거고요. 그리고 보더도 같을 겁니다. 보더 레디우스도 같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있는 플레이스홀더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컬러를 주는데 플레이스홀더 컬러는 또 따로 줄 수 있죠. 인풋은 플레이스홀더. 그래서 컬러를 따로 줄 겁니다. 텍스트 인덴트를 통해서 좀 왼쪽에서 떨어뜨려 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 높이가 45였어요. 45면 2.25. 그래서 높이가 2. 줄간격은 없고요. 보더 레디슈가 2.25죠. 자, 선은 똑같은 색깔이네요. 똑같은 색깔로 넣었고요. 텍스트 크기와 컬러는 0.6에다가 이 색깔이네요. 0.6입니다. 그리고 인덴트가 있었죠. 여기에서 보면 글씨와 요 사이의 간격이에요. 요 사이에 30입니다. 1.5겠죠. 그러면 요 1.5 넣어주고요. 미리 볼까요? 자, 이렇게 떨어뜨려 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로 100%에다가 요 글씨 색깔도 바꿔줘야 돼요. 그럼 셀렉트의 컬러도 요거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가로 크기는 100% 여기서 똑같이 그냥 넣어버릴게요. 100%. 박스 사이즈까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가득 차게 해버렸죠. 자, 오른쪽에 화살표 사라지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각각의 배경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람 배경 이미지죠. 디자인 보면 사람 배경 이미지가 인풋에는 사람 배경 이미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 이미지가 있어요. 위치 다 같아요. 그럼 백그라운드 URL만 다르고요. 포지션, 리핏은 같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걸 좀 보면 라이트로부터 27 떨어졌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백그라운드 노 리핏에다가 라이트로 27 1.35 RM이 떨어졌고 가운데 있어요. 요게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셀렉트는 배경을 삭제하는 게 있었죠. 셀렉트 배경 삭제하기 위해서는 appearance 넌을 해줘야 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까지 만약에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ms expand 해서 디스플레이 넌 해주시면 셀렉트 박스에 기본 화살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셀렉트 박스에다가 따로 잡아서 여기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줘야죠. 왜냐하면 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곳에 다 잡아놨거든요. 인풋과 셀렉트의 공통 영역을. 그래서 이곳에는 이미지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스의 bg select.png라고 제가 놨었어요. 그리고 인풋은 제가 또 따로 배경을 넣어줬었죠. 잘랐기 때문에 아까 사람 이미지였죠. 그래서 요거는 bg input.png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셀렉트해도 다 나왔죠. 근데 글씨 쓸 때는 또 달라지죠. 셀렉트는 더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이렇게 같이 줄일 수 있게 이렇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으셔야지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딱 붙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백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16이 되고요. 그리고 16에서 39죠. 40 빼기 16 하면 되겠죠. 밑으로만 여백 줄 거거든요. 16에 40. 16에 40하고 16을 나누면 0.8입니다. 인포에는 우리가 LRM에 있었어요. 패딩을 0.8 RM 넣어주고요. 이번엔 LI가 돼 있거든요.
li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은 btn join이라고 했습니다. btn join 같은 경우에는 위로 마진을 줘야 돼요. 위로 마진을 40에 20 하고 빼기 0.8 1.2죠. 1.2 RM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li에다가 밑으로 줬으니까 이 버튼 마진과 위가 겹치게 될 거예요. 밑으로 여백, 밑으로 여백, 마진 탑. 여기 0.8은 빼줘야죠. 그래서 요 여백을 댄 거고요. 그리고 버튼 요소가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 주려면 div 감싸고요. 그리고 텍스트 txt 뭐 쓴 게 있나요? 없네요. btn이라고 했어요. btn join이라고 여기다 클래스를 넣을게요. 여기 버튼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패딩으로 줄 거고요. 텍스트 라인 센터 하면 되겠죠. 버튼은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버튼은 가로 크기, 세로 크기, 보도 레디우스 100%에다가 배경에 플러스 모양이 있었어요. 플러스는 bg join.png 반복하지 않아야죠. 가운데로 와야 되고요. 색깔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 색깔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가로 세로는 50픽셀씩 2.5 RM이네요. 그러면 색깔 넣고요. 가로 세로가 2.5 RM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딱 줄어들고 360까지겠죠. 보통 해상도가 360에서 멈추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협소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늘어나면 다시 풀리는 상태의 좀 반응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 밑에 여백이 있네요. 요 마무리만 하고 여백까지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75네요. 3.75입니다. 그러면 메인 컨텐츠의 마진으로 3. RM 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백까지 주고 이렇게 모바일까지 해서 첫 페이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응형 웹 모바일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모바일 페이지 하실 때 갑자기 없었던 영역이 생겨난다 라고 하면 웹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UI이기 때문에 단순히 디스플레이 넌으로 좀 숨겨 놓은 다음에 모바일 와서 디스플레이 블럭이 되면서 상연하게 해야 되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UI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버튼을 감싸고 있는 어떠한 영역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CSS를 처리하기 위해서 웹 버전에서는 필요 없었지만 모바일 버전을 위해서 div 하나를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반응형 웹의 서버 페이지도 존재하거든요. 이 서버 페이지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리고 블로그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맞춤형 UI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CSS가 좀 부족하거나 스크립트 부족할 때 복사 붙이기 하기 정말 바빴거든요. 메뉴인데 뭔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것을 작동하는 메뉴를 찾고 싶은데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데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뭔가 좀 힘든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전에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경력이 쌓이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간 20년간 듣고 보고 그리고 경험했던 그런 국내 맞춤형 메뉴들을 한 곳에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 서브 메뉴, 탭 메뉴 등의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의 스타일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책을 이번에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이트, 모바일 웹, 하이브리드 웹도 포함이죠. 그리고 반응형 웹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리소스까지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메뉴들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코드 한 줄 한 줄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를 하면서 다른 팀과의 협업에 대한 내용도 중간중간에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기초 서적은 아니고요. HTML, CSS, jQuery 등을 기초를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정말 도움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 시리즈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음 시즌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음 책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셔서 훑어보시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 알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도 많이 있고요. 표현 기법들도 많이 담았습니다.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